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전하고자 하는 위탁기관에서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등록의 전문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계획서, 운영예산서, PPT를 갖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서류를 이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정책적으로 반영된 그런 기관 위탁을 관련해서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돌봄센터, 또 다함께 돌봄센터, 뭐 이런 데를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전하고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서류를 이민경 행정사가 유튜브나 뭐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민경 행정사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서류를 하는 이민경 행정사에게 다함께 다함께 돌봄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왜 연락을 주시냐? 이거는 이웃사촌이거든요. 다함께 돌봄센터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아동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교육부 쪽 소관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영유아 보육법은 보건복지부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돌본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사람들이 도전을 하냐? 이제 물론 기관이 도전을 해야 되고, 기관의 센터장과 함께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센터장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을 한 원장님이거나 어린이집에 이제 장기 근속했던 보육교사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어린이집에서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서 포함이 돼서 기관이 위탁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육 현장에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역량 발휘를 하고 싶다, 이런 그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는 분들이 관심 갖는 게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존재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그 법적 지위가 다른 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유형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위탁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나라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고, 민간 어린이집은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든 소규모 사설 어린이집, 그동안은 대부분의 그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해서 대한민국의 보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국공립을 전환시키거나 새로운 아파트를 신설할 적에 거기에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분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제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긴 해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퍼센트 60-70% 이상은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법인 어린이집은 옛날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비영리 법인으로서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신설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대기업 같은 데서 또 직장 어린이집이 있죠.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은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들이 이제 민간 어린이집 중에 한 파트로 해서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어린이집이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과 그 정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어린이집의 정책이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영유아 보육법 제정서부터 이제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누더기 정책이 된 거죠. 맨 처음에는 어린이집이 이제 그러니까 지역 타가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돼서 하다가 여성들이 많이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지역 어린이집이 있을 때 법인 어린이집 뭐 이런 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정도 있었는데, 많은 어린이집들이 필요하니까 민간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민간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혜택의 조건이 민간 어린이집하고 법인 어린이집 다 조건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증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에 벗어날 정도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러한 기관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어느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만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고, 그 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그 공모를 할 때 그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하실 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공모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출신의 원장님들의 강점은 뭐냐? 보육 현장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을 가졌다는 점, 그 다음에 학부모와의 소통 경험도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예산관리나 인사할 관리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이 내가 도전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름 그대로 종합적인 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곳이 공모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고, 그동안 공모한 사례들을 보면 2024년서부터 2025년 사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적이 있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인천, 성남 이렇게 공모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막 몇십 개, 몇백 개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몇 개가 있는 정도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이제 당면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는지, 지원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장애인 증명서가 있거나 지역 인재 관련 증명서, 경력 단절 여성의 증빙서류 등은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가장 당락을 결정하는 건 여기서 사업계획서하고 현장에서 원장님의 센터장의 자신 있는 그 대답,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넣기 때문에 어려운가? 센터의 비전 및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지역사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되고, 그 현황 분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되고, 지역 보육 환경의 강점과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예산 운영 계획, 인력 운영 계획,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제 그 원장님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같은 서류를 정확히 냈을 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서 이제 적격자들은 그 센터장의 적격자로서는 이제 교사 출신, 원장님 출신 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셔서 성공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임원이 되고 싶다, 사장이 되고 싶다, 그 미래의 자기의 목표가 설정이 되듯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들어갔다 그럼 원장이 되고 싶죠. 그래서 원장이 된 다음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되겠다라고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 경험은 많은데 과연 나의 경험을 경쟁력 있게 어떻게 녹여내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지원서를 쓸 것인가,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필요하신 분이 연락 주시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면서 이민경 행정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